서울 공주 부여익산. 백제의 고도라는 공통점을 가진 이들 도시 중 가장 이색적인 곳이 전북의 익산이다. 해상 교류를 중시하던 백제는 도읍을 어디로 옮기든 항상 바다로 통하는 큰 강을 옆에 끼고 있었다. 왕궁리 유적 주변에는 큰 강이 보이지 않는다. 평야지대에 건설한 왕궁 구조도 낯설다. 그럼에도 백제 30대 무왕과 얽힌 구수한 얘기가 무성하고 후삼국 시대 백제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영웅들이 몰려든 성소가 바로 익산이다. 소동축제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축제의 백미는 서동의 탄생부터 서동 선화의 사랑 이야기와 무왕의 웅지를 담아낸 다채로운 색채와 모습을 보여준다. 서동료는 이두로 표기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구체의 향가다.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서랍을 아이들을 동원하여 퍼뜨린 노래다. 우리는 훗날 백제 30대 무왕이 되는 서동과 선화공주가 혼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두 사람의 혼인은 역사적인 사실일까? 백제의 역대 어느 왕도 무왕처럼 줄기차게 신라와 전투를 벌인 왕은 없었다. 선화공주가 무왕의 왕비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익산 미륵사의 서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주토된 금제사리 봉안기. 여기에 명문은 가히 충격 그 자체다. 무왕의 왕비는 선화공주가 아닌 백제 귀족인 사택 적덕의 딸인 사택왕후. 또한 미륵사 장군을 봉양한 사람도 선화공주가 아닌 사택왕후다. 서동소라 주인공은 백제 무왕. 삼국유사가 서동을 무왕으로 단정한 것은 참조한 인문헌이 모두 무왕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화 부인은 무왕이 죽기 전에 얻은 부인이고 사택왕후는 즉위 후에 새로 얻은 정실왕비다. 무왕과 동양 최대의 사찰 미륵사, 백제불교의 시작을 알아본다.
초록에 물든 연못. 미륵산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석탑과 미륵사지. 삼국시대 절 가운데 최대의 규모. 백제 최대의 사찰. 동양 최대의 석탑. 미완의 석탑은 우리의 자랑으로 돌아왔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슴이 탁 트이는 전경을 보여준다. 너른 대지 위에 우뚝 선 동양 최대의 석탑은 어떤 과정으로 우리에게 와 있을까? 익산 미륵사지에 왔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미륵사지에 왔을 때 한참 그 9층 석탑 복원 중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된 것 같은데 돌이 모자랐는지 약간 그 미완성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도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석탑을 해체했을 때 그 사리 염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불사리가 들어있는. 그래도 나름대로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저거를 복원하는데 참 많이 애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미륵사지 터는 워낙 넓어서 전에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그 휑하니 삭막해 보였는데 그래도 저 탑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동양 최대의 사찰 미륵사지에서 백제 불교의 시작을 찾아간다. 법성포를 이야기하면 누구나 굴비를 떠올린다.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다. 간혹 법성포 단오제를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다. 여기 숲쟁이는 생태 민속, 역사적 의미가 큰 아름다운 곳이다. 명성지로 지정되었고 법성포 숲쟁이는 우리나라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심이 얕고 간만의 차가 큰 법성포. 물이 빠지면 어선도 사람도 더 이상 칠산바다로 나가지 못한다. 갈매기만 오락가락하면서 포구 넘어 칠산바다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줄 뿐. 어선과 바다는 그렇게 질퍽한 갯벌에 스며든 채 물때를 기다린다. 간만은 시작되는 곳에서 끝이 나고 끝이 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생과 사의 영원한 반복, 윤회와 닮아 있다. 간다라 유머 전시관에 들었으면 영상과 자료들을 만난다. 마라난타 존자가 어떻게 법성포에 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와 간다라 양식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다. 스와트, 페샤와르,
탁실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간다라 불교 문화를 만나고 동북아 불교 전리를 알아볼 수 있다. 간다라 유물 전시관의 유물들. 불상들은 깊은 눈, 날카롭고 긴 코, 얇은 입술과 갸름한 얼굴, 서구적인 용모로 조각되어 있다. 마라난타는 백제의 불법을 가지고 건너왔다. 백제 침유왕 시계. 공중에 머물며 국왕 등에게 설법하였고 이것이 백제 불교의 시작이다. 간다라 유물 전시관의 유물들은 모두 파키스탄 대사관의 협력을 얻어 건너온 진귀한 것들이다. 마라난타 존자는 백제 불교를 전파하고 어떤 족적을 남겼을까? 행사 존자가 최초로 세운 절이 여기 불갑사다. 행사 존자는 마라난타의 다른 이름이다. 삼국 중에서 불교를 먼저 받아들인 나라는 고구려였다. 소수리망 시기 중국 전진의 승려 순도가 불경과 불상을 전해왔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후에 백제의 불교가 들어왔다. 신라는 2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자리를 잡았다. 한반도에 전해진 불교는 백제의 성왕 시기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간다라 유물 전시관에서 백제의 불교 도입 과정을 알아보았다. 보리수 나무는 부처의 득도의 상징. 108개의 계단을 오르기 전 보리수 나무를 만난다. 부처의 저 발자국이 새겨져 있고 백팔 번뇌를 하나하나 녹이며 계단을 올라 부처님과의 만남을 이룬다. 족장부터 사면대불로 향하는 계단 가운데 부용루가 있다. 부용루 벽면에는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열반에 들기까지의 과정이 석조물로 표현되어 있다. 간다라 지역 사원 6구 가운데 가장 잘 남아있는 사원의 주탑원을 번떠서 만든 탑원. 마라난타 주신진 간다라 사원 양식의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마라난타 존자가 세웠다고 전해지는 백제불교 최초의 사찰
불갑사를 찾아간다. 광주 전남에서 최대 규모로 자랑하는 불갑사 저수지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한 수변공원. 철따라 잘 가꾸어진 화단과 시원한 물줄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누군가가 그리우면 가을이다. 어느 시인은 물소리 깊어지면 가을이라고 했지만 까닭없이 누군가가 그리워지면 가을이 당도했음을 직감한다. 녹음을 짙게 들이오던 초목들이 물 깃는 일을 멈춘다는 처서 풀잎에 찬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도 지났으니 절기상으로는 이젠 완연한 가을. 떠나고 싶어지는 가을의 풍경. 각 지역마다 가을꽃 축제가 다양하게 펼쳐지지만 그 중에 백미는 누가 뭐래도 영광 불갑사 상사화 축제. 팬데믹으로 축제는 열리지 않지만 상사화는 우리를 변함없이 반겨주고 있다. 불갑산 자락에 상사화를 풍기며 자리 잡은 청정도량, 풍랑을 이겨내고 법성포에 도달한 마라난타 존자. 왜 법성포구 근처가 아닌 이곳에 불갑사를 지었을까? 지금의 법성포보다 구 법성포의 물길은 훨씬 더 안쪽에 있었다. 백성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했으리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상호 관계에 성립한다는 불교의 인연설이 있다. 마라난타 존자가 법성포에 도착하고 불갑사의 자리를 본 것 역시 인연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불갑사 대웅전에는 간다라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 3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지붕 한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수투파다. 부처의 사리를 봉인하는 일종의 사리탑으로 태국을 비롯한 남방불교권에서 보이는 양식이다. 일반적으로 사창에 창호지를 바른 것과 달리 불갑사 대웅전의 정문은 소술꽃 무늬와 보리수 문양, 보상화문의 문양을 조각하고 화려한 색감을 자랑한다. 마지막 한 가지는 대웅전에 모셔진 불상의 배치다.
불갑사의 대웅전은 출입문이 정면과 우측면은 모두 사용하며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공주마곡사 하대웅전도 똑같이 측면으로 모셔져 있지만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 가을을 맞이하면 꽃무렵 꿀락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사찰 곳곳을 붉은 빛으로 물들인다. 이 식물의 뿌리에는 독이 있다. 불화를 끓일 때 물감에 섞어 썼고 탄청할 때도 사용하면 목조 건축물에도 방충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사찰에서 많이 키워 절꽃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갑산은 호남정맥, 불갑산을 배경으로 한다. 9월 중순 세계 최대 상사화가 피어난 불갑산. 붉게 물들이며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전해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영광군은 영광 불갑사 상사화 축제로 정식 명칭을 변경해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는 취소돼 열리지 않지만 상사화를 못 잊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상사화는 조선시대 억불 정책으로 인해 흉한 꽃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 붉은 꽃의 대명사가 되어 우리의 눈은 호사를 누리고 있다. 상사화 속 식물 중 가장 부지런한 지금은 지고 없는 진노랑 상사화를 떠올린다. 호남에 한정하여 자생하고 있어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귀한 꽃. 불갑사를 나오며 만나는 이국적인 기도처 간다라 사원의 타번을 옮겨왔다. 상사는 서로를 생각하는 그리움. 어깨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인연이란 스치지 않으면 맺어질 수 없고 만남 없이 생겨나지 않는 게 그리움이다. 잎은 잎대로 꽃은 꽃대로 저마다의 할 일에 충실할 뿐인데 그 어여쁜 꽃에 상사화란 슬픈 이름을 붙인 것은 이루지 못한 그리움이 투영된 결과가 아닐까.
최초의 백제불교를 보았고 아름다운 상사와의 인연을 맺었다.